2023년 7월 28일 토요일 밤 9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 서구 대신동입니다. 내가 태어난 집인데 오늘은 김해에서 이제 내일 모레 이틀 쉬니까 대신동에서 좀 이렇게 지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불로유 전에도 몇 번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불로유를 잘 드시는 분들은 한테는 이제 말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까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제 영상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뭐냐 하니까 이제 서울 우유인데 여기 이제 2000 이제 연도는 안 나왔지만 금년입니다. 2023년 6월 22일 날 08시 51분에 제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시포 이 뜻은 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한 열흘 정도까지 이제 마실 수가 있는가 봐요. 이제 2023년 7월 3일까지 7월 3일 8시 51분까지 이제 마실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오늘 날짜가 7월 28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날짜가 유효기간이 쉽게 말해서 한 25일 정도 지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리 이 대신동에는 제가 살고 있는 집에는 냉장고가 없어요. 냉장고 속에 넣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책장 위에다가 놔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우유를 사가지고 우유를 산 날짜는 23이라는 것은 2023이라는 20이라는 말이 빼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6월 23일 날 내가 우유를 사가지고 샀다는 뜻이에요. 사가지고 요 우유에다가 허경영 이름만 적었습니다. 요거는 전에는 이제 사진 스티커도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양을 좀 많이 사가지고 스티커 붙일 시간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름만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몇 병째 많이 마셨는데 오늘은 내가 한번 직접 뜯어보고 마시보고 마시는 이 장면을 그냥 그대로 이제 내보내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불로우유라 그러는데 일반 우유에다가 일반 서울 우유나 무슨 아무 우유라도 괜찮습니다. 연세 우유 부산 우유, 남양 우유 아무 우유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서울 우유나 연세 우유가 조금 좋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딴 우유라도 상관은 없어요. 이 우유에다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적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2023년 6월 23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은 것인데 이것을 적든지 안 적든지 간에 우유가 변하지 않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연도를 적었다 해서 우유가 변질 안 되고 또는 안 적었다 해서 변질되고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을 적느냐 안 적느냐 이제 이거예요. 이 허경영 이름을 적으면은 이 우유가 신비하게도 이게 썩지를 않습니다. 참 이런 걸 실험을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극히 반대하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좋게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제 이 우유는 이 몸에 엄청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치료한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내가 소개를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고혈압이라든지 기타 몸에 이제 안 좋았던 병들, 하지정맥류라 그러나요? 이 발에다가 이래 보면은 이 힘줄 같은 것이 쫙 이렇게 비치는 거, 이런 것도 없어지고, 또 어깨나 목이 막 아픈 사람들도 이 우유를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마셔가지고 이 낫은 것도 있고,
그 뭐 눈이 또 좋아진 그런 분들도 있고, 너무너무 이 사회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유에다가 허경영 이름 말고 뭐 석가, 예수, 뭐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멧을 비롯해가지고 뭐 지금 현재 자기 자칭 이제 자기가 뭐 메시아다, 밀어붙여다, 뭐 제2의 뭐 강정산이다, 뭐 이렇게 자기가 앞으로 세계 인류를 통일해가지고 세계 황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이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이름을 하나 적어보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교주나 뭐 안 그러면 자기 아버지 이름을 적거나 자기 본인 이름을 적거나 적어보시라고. 적으면은 이 우유가 한 2달, 석 달 놔두면 다 썩습니다. 다 썩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한 달 된 거고요. 이래 보면은 이게 이제 2023년 4월 1일 날 만든 것도 있거든요. 4월 12일도 있고, 여기 3월 25일도 있잖아요. 위에는 위에도 3월 4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조금, 요거는 이제 1년, 2년 지나면은 좋은 약이 된다고 하니까 요거는 좀 안 뜯으려고 내가 한 1, 2년 놔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위에 보면은 썩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썩질 안 해요. 그런데, 딴 냉장고에 놔두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실온이잖아요. 그런데 딴 사람 이름, 그러니까 막 석가, 공자, 예수, 자기 이름, 자기 아버지 이름, 자기 뭐 아들 이름, 딸 이름, 이름을 적으면은 100% 썩습니다. 우유가. 우유는 또 제일 빨리 썩는 거거든요. 냉장고 속에 넣지 않으면은 이 썩어서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썩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보고도 이제 믿지 못하면은, 그걸 어쩜 줘도, 뭐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 뭐 KBS 공룡이나 MBC나, 또는 SBS나 뭐 JTBC나 이런 데서 뉴스 시간에, 9시 뉴스 시간에 이렇게 한 뭐 5분, 10분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불로유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하다. 허경영 이름을 적으면은 우유가 썩지를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유가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우유를 마시게 되면은, 맹간한 이런 병들은 다 없어진다. 이런 것이 이제 보도가 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은, 그때서는 이제 믿겠죠. 일반 우리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서는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허경영 님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일부 이제 방송 언론에서 좀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꺼려 합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왜 꺼려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오늘 내가 2021년 이제 8월 18일 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인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아나운서하고 PD하고 이제 대담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한 30분 됐는데, 그 당시에 뭐 인천 방송뿐만 아니라 각 복지 TV라든지 기타 여러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하신 것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원을 빨리 줘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이제 줄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18세 이상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원 주는 것은 대통령이 딱 돼가지고 대통령 권한으로서, 국회 권한이 필요 없고 대통령 직권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국민 배당금이거든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022년 작년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공약이 많았죠. 공약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공약 중에서 공약, 가장 큰 공약은
일단 사람이 지금 다 죽어가 있는 빈사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일단 이 사람을 국민들은 살려야 된다.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가정 부채가 지금 이제 1,800조가 조금 넘을 겁니다. 지금 2,000조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그 각 세대당 지금 많은 그 빚을 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을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을 1억 원을 이렇게 18세 이상 줘가지고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보자.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집권으로서.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두 번째로 뭐냐 하면은, 국민배당금이라고 있습니다. 매월, 이제 150만원 주는 거. 이제 이재명 씨는 1년에 이제 50만원 준다. 이제 이거였거든요. 뭐 지금 이제 현 정부는 그런 것도 없죠.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매월 150만원이니까 1년으로만 하면은 1,8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다 했는데 그것을 이제 공약을 또 지켜야 되니까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이제 이렇게 첫째 국회의원들 세비를 이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버려야 되니까 국회의원 세비가 이제 국회의원이 1년에 가져가는 것이 국회의원 300명이 가져가는 것이 1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거 예산도 한 1조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예를 들자면은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 또 이제 기초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런 분들도 무보수 명예직 이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들 판공비는 절대 뭐 특수 뭐 활동비, 뭐 판공비 이런 거는 싹 없애버려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국회에서 그 어떤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통과를 안 시켜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국민투표에다가 붙여가지고서 국민투표에 붙여서 이제 이것을 처리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부익부 빈익빈으로 만든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격리를 시켜가지고 누구 조금 이제 이제 좀 조용한데 이제 좀 데려가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험을 치가지고 합격이 돼야 이제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요. 쉽게 말해서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이제 보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얼핏 알아들으면은 이제 잘못 알아들으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이제 초창기에 이제 삼천교육대 뭐 그런 것이 생각나는데 삼천교육대는 사회에 있는 좀 밑바닥에 있는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좀 사회적으로 좀 배우지 못했고 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불량스러운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이렇게 막 몽둥이로 때리고 막 그래 한 거 아닙니까? 때리고 물리적인 고통을 가하고 그렇게 하다가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거하고 정반대예요. 대가리 속에 이제 먹물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 쉽게 말해서 아주 이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주 고지능적으로 이제 부익부 빈익빈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또 특히 이제 판검사들 중에서도 정말로 이거는 양심을 이제 딱 떼놓고 사는 그런 판검사들 많습니다. 양심의 철판 깐 이제 판검사들. 자기가 이제 대법관 놓으면은 1년에 한 100억 원을 번다든가 그런 말이 있어요. 1년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번다는 이 자체가 벌써 양심이 마비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서민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 뭐 전기세, 수도세, 기타 방세를 못 내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게 자기 책임이라고 못 느끼는가요? 그런 걸 느낄 때에 자기가 그 변호사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는 것이 어떤 죄책감을 못 느끼는가? 예. 그런데 하여튼 그런 고액 변호사, 판사, 검사들 중에는 악질, 정말 그 서류를 조작한 그런 검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서류를 조작한 검사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일을 처리한 게 있어요. 진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언론인들, 기자들, 언론 방송,
기타 이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암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엄선을 합니다. 3,000명 정도 엄선을 해서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 방송, 기타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재벌이 우리나라 재벌이 국가에서 봐주고 있는 금액이 1년에 약 200조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혜택을 보는 사람들로 볼 때는 자기들이 모든 그 기존에 이제 뭐 부귀 영화를 누리던 거, 자기들이 이제 권익이 이제 이익되는 것이 전부 다 소멸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만약에 허경영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차단을 해버려요. 막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혹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좀 괴상망측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표현해버려요. 아주 그 좀 이렇게 그렇게 그 편집도 희한하게 한다고, 희한하게 해요.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막 사진을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촬영하면은 막 2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좋은 이야기 99.99999%는 싹 다 빼버려요. 빼고 자기들이 의도한 것이 뭐냐라면은 허경영 총재님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다. 좀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이다라고 인식되게끔 그렇게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그것을 한 1분, 2분으로 내보내버린다고. 2시간짜리 촬영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가지고 내보내니까 일반 사람들은 거기다가 세뇌가 되니까, 허경영 하면은 그냥 이렇게 막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허경영 이 이름을 적어서 우유를 놔두면은 이 우유가 정말 신비한 어떤 그 물질로 바뀌어가지고 사람 몸에 너무너무 좋고 말이지. 뭐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노래도 있지만 청춘이 돌아오는 그렇게 사람이 물류를 마시면 활기가 있고 말이야. 박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말이야. 그런 신비한 물질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이 이렇다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작년에 2022년 3구 대선 때에 그 2021년 12월 24일 날 그 지지율이 5%가 딱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방송에 전혀 내보내질 않았어요. 그 퍼센테이지를 좀 조작을 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가서는 그 TV 토론에 나오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일반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보시는 분은 진짜 그 좀 아직까지도 소수거든요. 그 이제 뭐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지금 현재 허경영 총재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알고 일반 대다수의 그 많은 사람들은 허경영 총재님이 누구인가 이렇게 뭐 확실히 허경영은 바로 신인이다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은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5분, 10분짜리 이렇게 그 광고 방송을 보여줘도 조금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TV 토론에 딱 붙여버리면 제일 안다고요.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심상정이, 윤석열, 이재명이가 4사람 나왔잖아요. 작년에. 사자 TV 토론할 때, 그때 허경영 총재님이 딱 들어갔다. 그러면은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가운데서 딱 비교가 되거든요. 특출하게 뛰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담하는 것을 듣는 순간에 원자탄 알잖아. 원자탄이 팍 터지면 그냥 막 완전히 진짜 완전 도시 하나가 확 없어지가는 그런 엄청난 충격,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 원자탄이 하나 터졌다 그러면은. 그렇듯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TV 토론에 나가셔가지고 안철수, 심상정이,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 4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들어가서
뭐 외교, 국방, 안보,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이제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딱 표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분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뭐 나는 뭐 이분이 뭐 종교나 이런 거는 잘 몰라도 신인이다 이것은 모르지만은 일단 이분은 대통령이 되시면은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김영삼 대통령 말대로 확실하게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분이 틀림없다는 것을 반드시 국민들이 느끼게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차단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못 나간 거라고. 안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2022년 3구 대선이 끝났느냐 하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고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말이에요.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선거에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는 당선이 돼도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멀쩡한 사람을 말이지. 자, 비근한 예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15살까지 진주 지소마을에서 머슴살이 아닌 머슴살이 같은 생활을 이렇게 쭉 보냈었어요. 그러면서도 촌음을 아껴가지고 동서양에 있는 모든 사상을 전부 다 공부를 다 하셨던 분. 한자에는 완전히 박사입니다. 대박사입니다. 사서삼경 다 통달하시고 전 세계 모든 종교 사상 250가지 정도를 전부 다 통달하신 진짜 천재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서울에 올라가셨어요. 서울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중학교도 이제 야간에 다녔어요. 협성 공민학교인가? 그렇죠. 거기에 이제 중학교 과정, 거기에 놓으면은 검정고시 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제 거기에 3년간 다니면서 이제 학예사, 숭산 스님이 계시는 그 학예사 절에 계시면서 이제 그렇게 또 보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내수동 홍건섭 목사님의 양아들로 계시면서 또 낮으로는 이제 온갖 직업을 다 다녔었어요. 그래 창문도 없는 검은방 같은데 거기서 이제 청산가래 마셔가면서 그렇게 금반지 만드는 그런 일에도 하셨고, 또 이제 차장 버스 조수도 하셨고, 한 30몇 가지 종류의 직업을 거치시면서 이제 밤으로는 협성 공민학교 나가셔가지고 검정고시로 합격하셨던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08년 허경영 총재님께서 실형을 샀을 때는 재판관이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하면은 부산에 경남공고가 있거든요. 부산 전포동이죠. 전포동에 서면 로타리에서 저쪽으로 나가면 경남공고가 있습니다. 경남공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의 양아들이 될 수 없다. 그런 것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이제 실형을 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 판사가 판결을 해도 완전히 생사람을 잡은 거단 말이에요. 생사람을.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죄를 지었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김성기는 부산에 20살 때까지 전부 다 부산에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보고 전라도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나는 부산 서구에서 동아고등학교를 1년 6개월 다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검정고시로 졸업해가지고 영남신학교를 갔는데 내보고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 제명을 내세운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말이지 그렇게 거기에 관련된 법조인들 지도자 정신교육 때 100% 가야 되는 겁니다.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가야 된다고. 참. 그것뿐만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이제 변희재님께서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라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님은 말이지 탄핵도 시키고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한동훈이가 한 일을 보라고. 한동훈 현재 법무부 장관이잖아. 이 사람이 장시호라고 그 최순실이 조카예요. 최순실이 언니의 딸을 이제 불러가지고 태블릿을 가져왔나 이거를 최순실이한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제 이래가지고 그 가져올 때에 그 CCTV 있는 장면을 이제 보자 그러니까 제출하라 그랬거든 판사가. 그랬는데 그걸 제출 안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 것도 있고 거기 이제 원래는 최순실의 여비서 수원에 사는 사람들 것인데 그것을 최순실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태블릿에 있는 모든 기록을 전부 다 인멸을 시켜버려서 다 삭제를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태블릿 그 손석희가 말한 그 태블릿 그것은 그 원래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순실 거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탄핵도 되고 구속되는데 크게 일조를 한 거예요. 그것을 현재 외롭게 지금 진실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변희재예요. 말이 옆으로 많이 갔는데.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필 규정이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행한 업은 반드시 자기가 받아요.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구속 수감되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온다 했는데 아마 지금 아마 9월 달에 무슨 한마디 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님이 한마디 하게 되면은 그것도 원자탄 같은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진실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어차피 사람은 일생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 밥 처먹고 똥 사고 밥 처먹고 똥 사고 밥 처먹고 똥 사를 가지고 100살 120살 150살 살다가 여러 사람한테 민폐 끼치고 죽는 것이 낫느냐. 하루를 살더라도 바른 말을 하고 딴 사람들을 이익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다가 하루를 딱 살다 죽는다 하더라도 그게 낫잖아. 안 그래? 물론 길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살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 그런데 진실을 왜곡하고 말이지 거짓되게 한 100년 뭐 120년 이렇게 남한테 막 피해를 주면서 사는 것보다는 생사는 일려단 말이야. 이 불생불멸이잖아. 딱 죽고 나면 또 딴 세상 간다고 자기가 한 업을 받아 딴 세상 가니까 어려운 일에 목에 칼이 들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말이지 정정당당하게 내가 이 말하고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말이지 가고 내가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나는 이 정의롭게 바른 일을 하겠다. 그런 것이 필요해요 지금. 아이고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뭐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얼마나 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전부 다 이제 계속해서 보냈으니까 한마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 말이 지금 상당히 옆으로 많이 빠져버렸는데 허경영 이 이름을 이 우유에다가 적고 이렇게 하면은 이 우유가 썩지 않는다. 그리고 이 우유를 마시게 되면은 몸에 너무너무 좋다. 그 뭐 갑상섬이라 그러나 뭐 이런 걸린 사람들도 그냥 한 2달 이를 마시면 깨끗하게 나사버려요. 그런 치료 사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왜 언론에서는 보도를 안 하느냐? 그러하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존 언론 방송 우리나라 판검사들 기존 이제 기득권자들 이분들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하면은 일단 3,000명을 지도자 정신교육대 보낸다 그랬다고. 그리고 민사를 붙여가지고 또 화폐 변경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번 돈은 전부 다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거든. 그것을 3.3 공약의 17번째 화폐 혁명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다고. 그러니까 허경영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암행어사 출도야 하면은 변사또하고 변사또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찌 되느냐고. 전부 다 깜빵 가고 구속되고 막 다 변사또 밑에서 변사또 그 일당들은 다 그 구속 수감되고 자기가
백성들로부터 비정상적으로 빼앗은 그런 돈 같은 건 다 개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허경영 총재님이 암행어사거든. 지금 옛날로 춘향전으로 말하면 그렇다고. 금준 미주 천일연이요. 옥반 가요. 옥반 가요. 금준 미주 천일연이요. 옥반 가요. 아이고, 그것도 그 다음에 총눈악시 민눈악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다. 그러니까 금준, 금항아리에 미주, 아주 미주는 이제 아름다울 술이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양주 같은 고급 술이라고 하는 것은 천일혈, 만 사람의 이제 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옥반가요, 그리고 옥반, 금쟁반에 이제 가효는 이제 아주 좋은 안주라고 하는 것은 마음 백성의 기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총눈악시 민눈악이요. 촛물이 뚝뚝 떨어질 때에 백성들의 눈물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가성고초 원성고다. 기생들의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이제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높다 이제 이 말이에요. 옥방가요 그 다음 석자가 기억이 안 나네. 참. 갑자기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행어사 출도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동관이가 됐는데, 이런 우리나라에 거대한 부익부 비닉부가 있으면은 부익부에 속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볼 때는 허경영 총재를 이렇게 반갑게 안 한다고. 변사또가 볼 때 암행어사 오는 것을 좋아하는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걸 보도를 안 한다 이 말이야. KBS, MBC, SBS에서 나가면은 허경영 이거 보내지 마라. 보낸다 하더라도 좀 이상한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런 것은 좀 안 좋은 것만 보내라. 이제 현재까지는 이렇다고. 그런데 영원히 그러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는다고. 언젠가는 바라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바라져요. 미국에서도 지금 오늘 나 아침에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박인수 선생님의 유튜브 강의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이분은 In God We Trust 이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세계사를 해가지고 세계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역사는 전부 다 분석행유해야 된다. 불에 태워 뿌려야 되고, 완전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다시 공부하게 될 날이 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도 상당히 그분의 이야기를 너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뭔가 말씀을 할 때 진실된 말씀을 한다는 것을 느끼는데, 전 세계는 지금 봉황축제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봉황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황제를 의미합니다. 황제. 그러니까 이분의 강의 30분 1시간 이야기하면서 황제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달러는, 이 황제는 군부를 가지고 있고 군권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돈을 다 움켜쥐고 있는 분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황제는 볼로 말하면 여왕벌이에요. 근데 이 황제가 이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데 그것이 멀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분을 꼭 한번 만나보려고 하고, 그분이 강의 댓글에 가끔씩 답니다. 세계 황제는 허경영이고 21대 대통령은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곧 열립니다. 네, 그렇게 댓글을 달아요. 언젠가는 만나야 되겠죠. 10대 대통령은 체계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볼 때 10대나 20대는 과도기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체계화 대통령은 불과 얼마 하질 않았습니다. 약 한 9개월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은 지금 현재 1년 이제 한 2개월 되는데 얼마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60개월 다 채우기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분초를 다투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보는데
KBS 지금 한국방송통신위원장이 이제 이동관이가 되었는데 내보다 나이가 한 살 적더라고. 그런데 이분하고 김인규가 이제 이분이 한국 KBS 사장도 하셨는데 이분이 아마 KBS 이사장으로 오게 됐는데 KBS는 이미 그게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로 그게 수신료를 KBS 시청료를 한전 요금에서 이제 포함돼서 나오는 것을 분리시켰습니다. 3개월 유예해놨는데 아마 저래 되면은 KBS의 돈이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이때까지는 전기요금 안 내면은 전기가 끊기니까 전기요금에다가 KBS 요금 붙여가지고 그랬는데 분리시켜버리면은 뭐 KBS 요금 받으러 오면은 뭐 문장고 놓고 사람들이 잘 없으면은 받기가 힘들어요. 여기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뭐 하여튼 지금 그래 돼 있는데 아마 KBS 이제 그래 되면 KBS가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KBS2는 매각하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해요. YTN도 매각할 수도 있고 연합뉴스도 그렇고 아리랑 TV 뭐 이런 것이 다 이제 KTV라고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은 MBC도 공중분해 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래요. 이동관 씨가 그 이명박 대통령 때에 홍보수석을 할 때에 시도를 많이 했어요. 자기 사람을 이렇게 사장으로 KBS, MBC 사장으로 보냈는데 노조가 워낙 반대를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 10년 이상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니까 이 KBS, MBC를 공중분해시키자 이런 쪽으로 났는가 봐요. 그래서 칼을 한 10년 이상 이렇게 갈았다고 볼 수 있죠. 그 박근혜가 분명 문재인 한 5년, 한 10년 정도 칼을 갈아가지고 지금 이동관이가 칼자루를 잡아가지고 MBC, KBS를 싹 이렇게 목을 치고 공중분해를 시키려고 지금 하는가 봐요. 하는데 변희재님이 나이는 50살이지만은 똑똑하고 대단합니다. 이분이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나이 50살이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 김일성이가 김일성이가 1912년생이거든요. 임재생인데 6.25 사변을 치고 내려올 때가 자기가 한국 나이로 39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37살 때 37살 때 북한 그쪽에 이북의 정권을 자기가 완전히 쉽게 말하면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그냥 뭐 잡아 가다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이제 실권자가 됐단 말이야. 37살 때에 그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는 자기가 제1인자가 됐단 말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50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전두환 대통령도 한 50살에 대통령이 되었고 박정희 대통령도 뭐 45살일 때 쿠데타를 했고 그러니까 50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희재님은 이동관 오늘 이제 방송통신위원장하고 이제 잘하는 사람이고 또 지금 이제 KBS 이사장으로 오시는 이제 김인규 이분하고도 아주 잘 친하고 김인규는 1950년생인데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까지 다 안다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그래서 지금 이제 KBS, MBC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변희재 님이 밝힌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터뜨리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흘러가는 방향으로 보면은 홍준표 님이 지금 당원권 정지가 10개월 됐거든요. 그러면 내년 5월달까지 당원권 정지가 돼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자기가 당원권 정지는 시켜도 입은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는 윤석열 후보하고 대통령 경선할 때,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1, 2등을 한 사람이라고. 2등 한 사람을 완전히 당원권 정지 10개월로 해놨으니까 이 사람이 속이 부글부글 안 끓겠어요. 이제 뭔가 이렇게 되면은 자기도, 그리고 유승민이가 또 좋은 말을 안 한다고. 그리고 이준석이도 말할 필요도 없고, 안철수도 그렇고, 나경원이도 그렇고,
한때 그 정부가 들었을 때 엄청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이 전부 다 당대표 경선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이렇게, 예? 전부 다 이렇게 내려앉혀버리니까 감정이 안 좋지. 그런데도 민주당에 지금 이제 지지율이 엄청 낮더라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내일이죠. 내일 말고 모레네요. 30일 날 포항에서 이제 아마 저 변희재님께서 이제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석열 정부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이제 이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할 때에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태극기 부대가 이제 그게 또 맞불 집회를 하러 가는 거예요. 맞불 집회 하러 갈 때 거기에 대표되는 사람이 주옥순 씨고 그렇죠. 근데 주옥순 씨가 원래는 변희재님하고 같은 한 편이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되려고 국회에서 탄핵되고 헌법 재판소에서 이제 그 탄핵이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그렇게 결정나기 한 3개월 동안 그 서울에서는 태극기 집회도 있었고 촛불 집회도 있었고 굉장하게 했었다고. 했었을 때에 변희재, 주옥순, 조갑재 지금 이제 저기 법사위원장 하는 저기 지금 강서의 저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저 이름이 김도읍이 그리고 강원도지사 저기 김진태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한 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기 조갑재, 김도읍, 김진태, 그 주옥순, 또 변희재 이런 사람들이 또 그 신의 한수 신의 한수가 신의 시킨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똘똘 한 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악질 검사들에 의해 가지고 태블릿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엮어서 구속시킨 이런 악질 검사, 그 당시에는 한동훈, 윤석열 검사를 이것을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희한하게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윤석열 이렇게 한동훈이를 완전 이제 영웅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법무부 장관 되고 대통령까지 돼 버리니까 그 당시에 태극기 집회 하던 그저 변희재, 장재원이가 얼마 전에 그 하는 거 보라고 그게 다 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냥 자기 윤석열 장모에 대해서 부당성에 대해서 장모로 인해 가지고 피해당한 사람들이 한 엄청 많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윤석열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 시절이었을 때에 그 당시에 그러면 고소하면 될 거 아니냐고 막 과음 지르고 하는 그 동영상 다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한 편이었다고. 그런데 대통령이 딱 되고 대통령 되고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되니까 싹 다 돌아섰다고. 다 돌아서 가지고 조갑재 씨는 이제 아주 성군이다. 당군이라 최대 성군이 돼서 그렇게 하는데 주옥순 씨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그래 될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도기를 정보라 생각해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독 조수가 적은 게 좋다고. 적은 게 좋다고. 한 사람이 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오늘 보니까 1997년도에 허경영 총리님께서 나이 47살 때에 연설한 그런 동영상이 희귀 동영상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을 했는데 내가 2016년도 5월달에 이제 정회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게 왜 내가 정회원 등록을 했느냐 하면은
그때 이제 내가 어떻게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의 희귀 동영상 1997년도 연설문이 있어요. 이 연설문을 보려고 하면은 정회원 등록을 해야 볼 수 있다고.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또나게나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반드시 봐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한 절반이에요. 내가 보면은 이제 보면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절반이고 나머지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뭐 불교나 교회 나가는 사람 또 절에 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면은 99.99999%가 나이롱이에요. 나이롱. 아니 100% 나이롱이에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새벽기도 나가고 뭐 하고 막 그렇게 전도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보면은 그 전부 다 가짜예요. 나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니까. 나는 딴 거는 몰라요. 나는 현대미술 뭐 양자 우리 박인수 선생님이 잘 아는 거 말이야. 박인수 선생님은 건문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자를 보면은 무슨 참 망자하고 망할 망자하고 칠자하고 그 뜻이 같다 그러더라고. 칠은 또 황제를 의미한다 그러고 뭐 하여튼 거기에도 뭐 나라 국자를 이제 표현을 설명을 하는데 진짜 뭐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 뭐 내가 이해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일천 천자 천원할 때 천자가 이제 십자가 위에 비침이 있다. 이게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는데 여하튼 뭐 건문학에 대해서도 공부도 많이 하셨고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도 공부도 많이 하셨고 사주도 공부도 많이 하셨고 특히 그분은 그림에 대해서도 잘 그리고 또 현대 미술의 또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많이 보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세계 역사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 역사가 전부 다 가짜구나. 어떤 거대한 어떤 집단 세력이 이 세계 역사를 조작했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간파를 하고 지금 피 터지게 지금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분은 거기에 대한 전문이고 나는 종교에 대해 전문이에요. 나는 현대미술 내한테 피카소 그림이나 뭐 기타 뭐 고갱이나 고호 작품 내한테 갖다 주면 나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왜냐하면 볼 줄을 모르니까 내한테는 필요 없어요. 나는 그거는 뭐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치를 느끼는 사람한테는 뭐 그것은 뭐 몇십억 몇백억 주고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나리자 작품은 상당히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이지요. 그러나 내한테 모나리자 그 작품은 내한테는 아무 필요 없어요. 나는 볼 줄은 모르니까. 대신에 나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일반인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뭐 한 절반 되고 종교로서 종교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거라고. 왜냐하니까 잘못된 목사 밑에서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렇다고. 잘못된 목사 잘못된 성직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거라고. 이게 옳게 신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지구 인류 역사상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앞으로 찬찬히 할 이야기가 있을 때가 나올 겁니다. 그래 하는 가운데서 강정산을 내가 참 진짜 열심히 또 신앙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강정산에 말을 이렇게 붓대 가진 놈이 도둑놈이라는 말이 있듯이 붓대 가진 놈이 또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간파를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상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이 지구상의 이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다고. 석가, 공자, 예수, 강정산,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기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그때 이제 허경영 신님의 말씀을 내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1997년도 이 유튜브 강의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되지. 그래서 회원 등록을 했었다고. 뭐 그 이야기도 오늘 하고 싶고 그래.
그리고 들었지.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참 신인이시고 참 그 기독교에서 말한 그 장차 올자다 말이야. 후 이제 카밍. 이분이 오셔가지고 장차 내가 내려온다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을 평정시킨다 이 말이에요. 완전 새로운 세상을 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교의 결론, 기독교의 결론, 모든 것의 결론이지. 그런데 내가 또 자칭 내가 황제가 된다, 내가 이 세상에 뭐 통치할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 적어보래. 적어가지고 우유를 적어보라고. 우유가 썩지. 허경영은 안 썩는다고.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이 증거가 됐다는 건 뭐냐? 진짜 세상이 다 됐다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보여줬다는 건 다 된 거란 말이에요. 전두환이가 저 보안사령관 딱 됐을 때 이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그 눈치 빠른 사람은 그때 느끼는 거야. 이거 돌아가는 걸 보면 야는 그 전두환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말이야. 대위 시절 때부터 저게 김종필하고 이런 사람들을 잡아 넣으려고 했다고. 뭐 그래 실질적으로 그 4대 사건 뭐 일어날 때 김종필이하고 전두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나요? 한 5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웃대가리를 잡아 넣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망이 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어머니가 지나가는 스님이 무슨 말을 해가지고 무슨 왕이 된다는 그런 말을 하니까 이빨을 뽑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요. 전시가. 그런 또, 청의 남조유 이재전전 도화지라고 개감여력에 이분은 왕이 될 것으로 운명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허경영 총재님도 천하걸레로 예정되어 있고, 과도기 대통령 그 문재인하고 윤석열은 과도기니까 그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전에 박근혜까지도 18여원으로 예정돼가 있고, 이명박이도 수서 형제도 예언돼가 있고 그래요. 그 소인대권은 노무현이고, 15 상김인가 이거는 또 김대중이고,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이 되도록 운명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는 분은 허경영 신인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시대가 곧 열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가깝게 열려요. 지금 오늘날 한다고 지금. 오늘날까지 안 되겠지만 한 달, 몇 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1980년 5월 17일 날 밤에 이제 그렇게 김대중하고 이렇게 김영삼은 가택 연금시키고 김종필이하고 다 잡아갔거든. 그때 김대중이가 막 자기가 생각을 하거든. 뭔가 군부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전두환이는 예편시켜버리고 말이지 옷을 벗겨버려야 된다 그런 식이 하니까 끔찍하게 생각했는데 군부에서는 뭐 벌써 전부터 이제 그 집권 계획을 세우고 시나리오대로 이제 착착 진행해 나갔다는 말이에요. 이미 보안사령관 됐었다 할 때는 이미 대통령이 된 것 같다고. 그 뒤에 12.6 사건 일어나고 12.12 사태 지나고 뭐 이거는 벌써 그때부터는 왕이 된 거라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한국 유엔 봉사단 부총재가 됐다. 이거는 대통령 당선이 현실적으로 됐다는 것을 우리같이 눈치 빠른 사람은 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고. 아마 그 전부터 알지.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대통령이 되실 분이라는 것을 아는데 현실적으로 진짜 되는 거. 이거는 한국 유엔 봉사단 수석 부총재가 됐다는 거. 이것은 벌써 된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한국 유엔 봉사단 그 이사장님께서 안헌식님께서 지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을 좀 뺐다가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정상적으로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많은 그 힘을 쓰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부디 이제 변치 않게 그렇게 나가시기를 나는 축원해 드립니다. 전에는 한때는 그 박상훈 씨라고 그분이 허경영 총재님을 되게 띄웠어요. 그래가지고 총재님께서 토요 강의, 일요 강의 때에 그분 그 유튜브도 많이 올려주고 막 그래 했는데 그분이 또 요즘은 또 조용하더라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정인태 교수가 나타나가지고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한동안 또 이제 경장했는데 또 이 사람도 요즘 뭐 바람과 함께
뭐 자기 방송은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다 듣지는 않았죠. 왜냐하니까 이분들은 영성에 대한 빵점이니까. 그리고 또 뭐 스님이 또 있습니다. 뭐 그분 저 진주에서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 출마했었는데 이분이 또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좀 비탈길 가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분도 요즘도 그렇게 좀 사라지다시피 했죠. 근데 진짜 안은식님 나오셨는데 이분은 변치 않고 영성의 눈을 좀, 이분은 변치 않게 이렇게 잘 나가셔가지고 신인님을 많이 잘 도와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불로산삼을 이야기하고 산삼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불가건 불가원이라 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 부산에 이제 뚝 떨어져가지고 가까이 있지 않고 말이지 그리 있지만은 야, 나는 뭐 행설수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과연 언제쯤 되느냐 이렇게 볼 때에 지금 KBS하고 MBC는 한판 승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공중분해가 되니까 이제 KBS, MBC에 있는 사람하고 변희재 씨를 만나요. 변희재 씨가 굉장한 분입니다. 그런 거 보면 KBS, MBC에 관계되는 사람이 찾아오고 이동관 씨나 KBS 이사장 되실 분 김인규 이분하고도 아주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여튼 이분이 이제 KBS, MBC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변희재님을 찾아오게 되고 변희재님은 그 살기 위해서는 태블릿에 대한 진실을 KBS, MBC에서 보도를 해라 그래요. 그래 나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황이 또 신상찮아요. 미국의 상황에 이제 바이든 아들하고 바이든이 이제 현재 뭐 우크라이나다, 러시아다, 중국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 단익 대상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존 F 케네디가 이제 그 형제가 많습니다. 4남 5녀거든요. 그런데 존 F 케네디 자기 형님은 죽었고, 존 F 케네디도 이제 그 달라스에서 죽었고, 자기 동생도 그 로버트 케네디인가 하는 사람이 또 그 법무부 장관으로 있다가 또 총에 맞아 죽고 그래요. 그런데 로버트 자기 밑에 동생이지. 이제 존 F 케네디의 자기 바로 밑에 동생. 그 로버트 케네디의 이제 아들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이제 차기 이제 내년 대통령 후보인데 이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해요. 바이든의 재상을 지금 현재로 밝혀라. 이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잘하면 탄핵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이에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고, 그것도 다 드러나니까 미국 상원의원 상하원에서 미국 이제 바이든의 재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의 그 2020년 대선 때에 이제 부정 투표한 거 이것도 이제 이렇게 그것도 언젠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드러나게 되고 또 영화가 지금 한편 영화가 미국에서 지금 이제 히트를 치고 있는데 트럼프가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를 지금 이제 트럼프도 상영을 영화를 봤다 그래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뭐냐니까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아동 인신매매. 그래가지고 아동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피를 뽑아 먹고 아드레노콜린이라고 하는 그 피를 뽑고 사람을 또 죽이는 그런 거 거강부도 한 그 범죄 행위거든요. 그런 것을 누가 했느냐니까 아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미국의 아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계 뭐 이런 게 막 헐리우드 그 영화계 이런 사람들이 관련돼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은 정말로 원자탄 아니라 수소탄 보다 훨씬 더 큰 이런 것이 충격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이 지금 오늘 내일 뭐 터지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듭니다. 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이제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총체적으로 그거는 뭐 바이든 탄핵 이거는 정확한 소식이거든요. 하고 그 프리덤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도 잊어버리네. 프리덤. 그 영화는 그
그 영화가 지금 미국에서 아주 그 인기가 있다는 것은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지금 인기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실제예요, 실제. 아이고, 우유는 하나 마셔보겠습니다. 우유를 지금 이제 이렇게 왼손으로 떴는데 오른손으로 내가 휴대폰을 잡고 있으니까 이거 뜯으면은 여기 딱 개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개봉이. 이걸 이제 이 뜯는단 말이에요. 옥방가요 만성고네. 만성고. 아까 그 이야기를 못했다. 금준 미주 천인 혈이요. 옥방가요 만성고다. 내가 아까 그 만성고라는 말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랬는데, 자, 만성고 만 백성들의 고 기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유에 따라봤습니다. 따라보면은 지금 한 달 된 거예요. 이게 썩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썩었다 그러면 냄새가 독하게 나는데, 그렇지 썩지 안 하고 지금 깨끗하잖아요. 마셔보니까 맛이 고소합니다. 조금 전에 내가 미국에서 요즘 영화, 상영되는 영화 이름 했는데도 또 금방 잊어버렸네. 뒤에는 프리덤인데, 앞에가, 무슨 오브 프리덤인데, 거기 내가 이야기한 것도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자, 하여튼 미국의 상황도 지금 현재 바이든 하나 들어와가지고 미국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개판 5분전 쑥대밭이 돼 있는데, $1,000면은 1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주나 샌프란시스코인가 그런 데는 각 주마다 법이 틀리는데 100만원 이하, 그러니까 99만 9천원까지 뭐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훔쳐도 처벌을 안 해요. 처벌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나 기타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도둑이 와가지고 물건을 훔쳐가도 경찰이 아무런 제재를 안 하니까 이런 데서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하나의 마비가 돼버리잖아요. 미국이 현 실정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 강미연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이분은 강미연 교수 앞에 내가 댓글을 막 한 번씩 달거든요. 작년에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콧방구도 안 낍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냐니까 영적인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만큼 강미연 교수가 미국의 실정은 밝고 영어 잘하고 잘 알아듣고 영어 잘해도 이 무분별지를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영성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어제가 2023년 7월 27일인데 7월 27일이 이제 그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맺었잖아요. 그 70주년 기념인데 그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있다고요. 한 시간 지났는데 그 메가드 원수의 전기를 내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당시에 이제 자퇴해서 내기 전이라고, 그때 그 대학 당하기 전에 그 도서관에서 책을 엄청 많이 봤다고. 그렇게 볼 때에 그 메가드 원수의 전기를 아주 내가 감동 깊게 보았다고. 그거 보았는데 메가드 원수는 말이에요. 자기가 왜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느냐.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있는데 자기의 그 싸우는 목적은 자기는 좀 더 의식주 문제를 좀 더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게요. 자기는 자유진영에 속해 있잖아.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본질은 뭐냐니까 인간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곳이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런데 공산주의는 유물론자야. 신을 부정한다고. 거기서는 인간성의 회복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는 원천적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삶,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삶, 참 인간이 되는 길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싸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그 37살 때에 북한에서 자기가 쉽게 말해서 실질적으로 넘버원이 될 때는 물론 소련에서 그 당시에 뒤를 밀어줬겠지만은 뒤를 밀어준다니까 다 되는 게 아니거든. 그만큼 그분이 그 김일성이가 37살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좋은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김책이라든지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 인격에 감화를 한 거예요. 그래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김일성이를 위해서라면 나도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었다고. 막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원칙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저기 손원일이라고 그 우리나라 이제 해군을 창시하신 분인데 손원일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그 빨리 이렇게 손원일 제독이 없었으면은 우리나라가 아마 없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니까 6.25 사변 날 때에 북한에서 이제 해군을 동원해 가지고 부산에 한 300명 이렇게 특수 게릴라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후방을 벌집 쑤시듯이 하려고 했는데 포항 앞바다에서 손원일 제독이 그 배를 폭파시켜 버렸다고. 폭파시키기 때문에 그 계획이 무산돼 버렸지. 만약에 손원일 제독이 그것을 폭파시키지 않았으면은 부산에서도 부산 경남 일대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다고. 그런 데다가 이제 그 서울은 함락되고 이렇게 하면은 빨리 우리가 적화될 수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걸 막은 사람이 손원일이란 말이에요. 손원일의 아버지가 손정도 목사인데 손정도 목사의 양아들이 김일성이라고. 그리고 양아들처럼 이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손원일의 그 친동생이 김일성이를 그래 좋아했어요. 아주 좋아했다고. 막 그 이야기는 참고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그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이 이순자 여사잖아. 전두환 대통령 되기 전에, 보안사령관 되기 전에 그 영광급 시절 때부터 그 이순자 여사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주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다고.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가 그거 볼 때에 그 막 감격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일일이 이제 영광급 장교들한테도 이제 장교들의 부인한테도 편지를 정성껏 적고 또 이제 촌지도 주고 요즘 말로 하면 돈도 보내고 그렇게 하니까 감동을 준다고. 감격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이 말이에요. 막 그 이야기는 옆으로 가는데, 하여튼 북한에서의 김일성이도 원뜻은 그렇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그 당시는 남조선 북조선이었으니까 남조선 북조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의미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목적으로 지금 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 제도가 그래 돼 있다고.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잘 안 써요. 만약에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끝까지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나 불교의 종교일을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이제 정말로 완벽하게 밀어붙여 나가야 되거든. 그렇게 하면은 그 결론이 뭐냐? 허경영 신인님을 알게 된다고. 그래 나는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사람이 참된 이 자유민주주의에 살면서, 우리 지금 공산주의에 안 살잖아. 공산주의는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신을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사람은 그 종교의 단계를 거쳐서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정년 70주년을 맞이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봤다 이라는 것은 6.25 전쟁 때에 피 흘려 죽은 뭐 많은 그 유엔군 그리고 우리나라 군인들에 대해서 그 희생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모욕하는 행위가 된단 말이야.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분의 뜻을 이렇게 그분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은 뭐냐? 허경영 신인님을 내가 알아보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허경영은 신인이다. 아, 신인이 허경영이구나. 이것을 깨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6.25를 통해서 정전 70주년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소감이에요. 그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개돼지와 같아요. 북한에 있거나 여기 있거나 똑같아요. 돈 땅 출세 뭐 이거거든. 건강 출세 돈 땅 뭐 요즘 말로 땅을 많이 차지해 무슨 땅을 많이 사놨다 이래가지고 고속도로 하면 막 50배 오르고 거기에 아파트 부지가 된다 해서 형질 변경하면 100배 오르버리고 그러니까 땅 부자 그리고 돈이 많이 생긴다. 땅이 되고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하나 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무슨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빵점이잖아. 허경영에 대해서 허경영은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단 말이야.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아이고 길게 했다. 뭐 행설 수술을 한 거예요. 자, 우유제 한 달 된 거 마시니까 시원하고 맛있고 고소해요. 아이고 유튜브 한번 찍어봤습니다. 허경영 그만.